다음은 독립유공자 고 김동하님입니다. 위는 대한민국의 자주독립과 국가 건립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주소합니다. 대통령 표창 고 김동하, 손자 김정훈님께 수여됩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신 독립유공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이라도 알았었으면, 만약에 할아버지께서 지금 이제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생전에 나는 독립운동을 했었다라고 알았었으면 사실은 그런가 보다,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했었을 텐데 한마디도 안 하셨었기 때문에 저는 전혀 몰랐었고 저희 가족도 전혀 몰랐었기 때문에 처음에 드는 생각은 왜 할아버지께서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을까. (1928년 12월 11일) 언양 주재소 앞에 경문을 붙인 언양소년회원 만 15세 김동하. 일본인을 쳐부수고 조선을 회복하자! 조선 독립 만세! 만세! 나의 할아버지 김동하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사실은 사기 전화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요즘엔 사기가 이렇게까지 발전을 하나? 피싱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뭐 연락처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인 건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전혀 몰랐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국가보훈부로부터 연락을 받았었을 때는 전혀 몰랐었던 상황인데요. 갑자기 이제 할아버지께서 독립유공자로 서원되셨으니 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처음에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전혀 몰랐었고,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하셨던 일이 이렇게 대단한 일이었었는가? 라는 생각이 굉장히 놀랐었고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을 거라는 생각에 좀 가슴이 뭉클했었고, 저희 할아버지가 15세 때 독립운동을 하셨었는데 15세의 용기가 이제야 좀 제자리를 찾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후손으로서 정말 감사하고 자랑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만국기를 그려오라고 하면 태극기를 그렸던 소년. 학교에서 만국기를 그려와라 그러면 이제 당연히 다른 학생들은 일본 국기를 이렇게 그리는 와중에 할아버지께서는 태극기를 그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제 치하 안에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행동일 텐데 굉장히 놀랐던 것 같아요. 되게 멋지신 분이시구나,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지금도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그걸 과연 할 수 있었을까? 언양공립보통학교 6학년 15살 소년 김동하는 체포됩니다. 비록 나이는 어리다 할지라도 그들의 소년운동은 오늘의 일본 국채와는 도저히 서로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보안법 7조를 적용해 징역 1년을 구형합니다. 한참 뛰어놀 나이에 형무소에 갇힙니다. YTN 라디오 광복 80주년 특집 기획 100년의 인연, 지금 만나러 갑니다. 제6편 조선의 소년들이여. 안녕하세요. 저는 언양초등학교 6학년 3반 2번 전교회장 박진욱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언양초등학교는 울산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학교입니다.
여기가 우리 학교입니다. 얘들아 안녕. 1906년에 학교가 문을 열었는데 9년 만에 첫 졸업식이 열립니다. 그때가 1915년 3월 24일, 지금은 2025년 10월이니까 무려 110년 전의 일입니다. 저희가 들어오시면 역사관 안에 저희 학교에는 역사관도 있고 선생님들이 직접 설명도 해줍니다. 1회 졸업식이고요. 네, 9년 개교한 지 9년 만에 이 첫 번째.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애들의 나이들이나 뭐 다 천차만별이에요. 교사들의 복장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이 뒤쪽으로 가시면 여기 가운데 계신 분들 다 일본 분이세요. 특히 여기 이제 교장 선생님이시고 여기는 여학생 1회 졸업생이니까 사실 1906년에 사립영명학교로 개교를 했고요. 그 이후에 학교 이름이 계속 변화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100년 넘은 학교라서 그렇고 독립운동 관련된 분들이 아무래도 언양초등학교 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근처에 초등학생들이 입학할 때 나이 제한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학생들도 많이 입학을 했었고요. 우리 반 친구들이랑은 모두 동갑인데요. 이때는 같은 반이라고 해도 나이가 달랐다고 하니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같은 반인데도 형 누나라고 했을까요? 저희는 그냥 그 뿌리찾기라고 말하는데 참! 우리 학교에는 특별한 수업이 있습니다. 학교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사실 울산의 역사이고 우리 지역의 역사잖아요. 저희는 학교의 역사도 있고 하니까 그 학교 역사를 테마로 해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업은 언양 만세 운동길을 행진하는 겁니다. 4월 2일 만세운동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지원받은 예산이 있어서 그걸로 이제 아이들 생활복, 민복이랑 그때 당시에 옷 싹 입혀가지고 생활 민복이랑 여학생들은 그 흰색 저고리에 까만색 치마 딱 입혀가지고 대한독립 만세 뭐 그런 구호를 같이 외치면서 가거든요. 네, 이렇게 태극도 흔들고 그때 만세운동처럼 해서 해요. 진짜 목 터지게 구호 외치고 대한독립 만세 엄청 떠나갈 듯이 하고 그래서 그 지켜봐 주시는 어른분들께서 되게 좋아하시고 손자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정말 슬픈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슬픈 일이 우리나라도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신기하고 우리 민족의 소중함을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배들의 욕심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대한독립 만세를 하니까 없던 애국심이 생겨나는 느낌이에요. 네, 한국을 위해서 이렇게 대한민국 만세도 외쳐주셔서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서 저도 친구들과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는데요. 처음에는 약간 부끄럽기도 했지만 마음이 막 몽글몽글하기도 했습니다. 독립운동가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합창단 친구들은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김동하 선배님도 이런 수업을 받았을까요? 2025년 언양초등학교 6학년 박진욱이 1928년 언양공립보통학교 6학년 김동화를 지금 만나러 갑니다. 선연단이라고도 하고 선연회라고도 하는데요. 언양 지역이 상대적으로 이제 언양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선연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었는데 1923년 10월에 언양 선연회가 결성이 됩니다. 새벽 5시만 되면 먼저 이 선연회 임원이 일어나서 나팔을 불고 그 나팔 소리를 군호 삼아 골목 집집마다 어린이들이 이불 속에서 뛰어나오는데 원래 조그만 시골집에 나팔 소리가 이른 새벽 공기를 헤치고 들리고 하니까 그 잠에서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다 조개를 한다. 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허영란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게 바로 언양소년단입니다. 어린이들이 뛰는 걸 보고 어른들도 일찍 일어나서 달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새벽 5시에는 못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너무 깜깜해요. 나팔 부는 어린이는 12살이었다고 하네요. 저랑 친구네요. 달리기를 한 다음 어린이들은 토론을 하거나 수업을 듣고 체조도 합니다. 운동장에 모여서 풀도 뽑았대요. 그런데 우리 언양에 방정환 선생님이 오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날 만드신 방정환 선생님 다들 아시죠? 근데 방정환 선생과 이 언양소년회의 관계가 좀 많이 알려진 거는 그 다음 해 봄에 방정환 선생이 그 언양소년회를 방문해가지고 자기가 보고 들은 거를 어린이라고 하는 그 잡지에다가 그 수필을 써요. 그 내용이 굉장히 널리 알려져가지고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은 언양에는 왜 오셨을까요? 언양은 퍽 좋은 곳이었습니다. 울산 본부에서 자동차를 타고 태화강 옆으로만 50리를 타고 올라가니 언양이 가까울수록 강물이 더 맑고 경치가 아름다운데 씻은 듯한 산속 태화강이 흘러내리는 옆에 언양의 깨끗한 동네가 평화롭게 앉아 있습니다. 한국에 돌멩이 많은 시골이 어디냐 하거든 경상도 언양이라고 하십시오. 어린이 1926년 6월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언양은 태화강도 아름답고 동네가 깨끗하고 평화롭습니다. 밥도 얼마나 맛있는데요. 우리 학교 급식도 제일 맛있어요. 산 좋고 바람 좋고 땅 좋고 물맛이 좋으니까 곡식이 좋아서 여기 물 여기 쌀로 지어주는 밥맛이 어떻게 그렇게 좋은지 몰랐습니다. 돌멩이 많고 밥맛 좋은 곳이 어디냐 하거든 경상도 언양이라 하겠습니다. 언양 소년들을 직접 본 방정환 선생님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아이들의 꿈이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세잔하다 하여도 온갖 것이 모두 망한다 하여도 언양에는 새로운 싹이 잘 큰다 할 것입니다. 선생님, 저도 언양에서 잘 크고 있는 새로운 새싹입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언양 소년들을 격려했습니다. 계속해서 글을 쓰고 강연을 해서 언양소년회를 알렸습니다. 허영란 교수님은 김동화 선배님이 만세문을 붙인 사건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또 다른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28년도에 있었던 언양 만세문 사건의 배경에는 이런 언양소년회라든가 이런 활기 있는 어떤 분위기, 그 다음에 그 27년도에 있었던 가리아 사건, 축살 사건. 가리아 사건이요? 축살이요? 교수님,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김경도 축살 사건과 같은 굉장히 지역사회를 들끓게 만든 민족의식을 막 이렇게
각성시키는 그런 사건, 이런 게 같이 결합이 되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고, 1927년 10월 달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숫장사 하는 조선인 청년이 이제 언양이 장이 굉장히 큽니다. 언양 장날에 수술팔러 왔다가 김경도라는 사람이 담배 피려고 불을 좀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 일본인 가게죠. 일본인 잡화상인데 그 여자 주인이 성냥 사라, 안 빌려준다고 하면서 입씨름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입씨름이 생기는 걸 보고 그 집주인인 가리아가 나와서 이 김경도를 폭행을 한 거죠. 집에 걸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다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인 의사한테 갔는데 뭐 이렇게 치료를 받다가 5일 만에 죽었어요. 이른바 조선인 축살 사건, 맞아 죽은 사건이다 그래가지고. 성냥 한 개를 빌려달라고 했다가 맞아 죽었다고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은 앞장서서 일본하고 싸워야 한다고 외칩니다. 피 끓는 소년들이 일어선 겁니다. 김동하 선배님은 행동했습니다. 1928년 12월 10일 날 밤에 XXX 만세, 이게 조선독립 만세거나 대한독립 만세라고 썼겠죠. 그런 거를 더구나 경찰서 문 앞에다 갖다 붙인 거죠, 게시판에다가. 근데 이 학생은 조선독립 만세 또는 대한독립 만세라고 쓰지만 신문 보도에는 그게 노출이 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언양 경관 주재소 게시판에다가 그것만 쓴 게 아니라 뭔가 문구를 쓰고 이제 갖다 붙인 거죠. 일본 경찰서 대문 앞에 대한독립 만세를 붙였다니 저는 무서워서 못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거침없이 행동한 김동하 선배님은 어떤 성격이었을까요? I는 아니고 E, 저는 ESTP입니다. 할아버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시다. 할아버지의 성격을 그 자녀들 입장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정의감이 강하시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아마 그 어린 나이에도 그런 행동에 옮겼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하지만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형무소에 갇혀 8개월을 지냈습니다. 김동하 선배님은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도 절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언양 학교에는 일제 경찰들이 쳐들어왔고 언양 소년의 어린이들은 전부 조사했다고 합니다. 사실 아이가 10대 소년이 다른 걸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조선 독립 만세 써가지고 게시판에 붙인 거잖아요. 그걸로 이제 거의 뭐 8개월 이렇게 1년 가까이 감옥소에 있었던 거죠. 어리지만 강했던 소년 독립운동가를 일제는 두려워한 겁니다. 김동하만이 아닙니다. 언양소년단 만세문 사건으로 김동하와 함께 구속된 이동계 선배님도 있습니다. 같이 사주를 한 걸로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이동계가 언양 청년 동맹이라는 조직, 청년 조직이죠. 거기에 간부인데 그냥 회원인데 소년회에도 속해 있었던 거예요. 이동계는 이 김동하가 이렇게 행위를 한 직접적인 원인 배경이 되었다, 사주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동계 선배님도 이때 같이 잡혀갔는데요. 1929년 11월 김동하, 12월 이동계가 출소되던 날 경남 언양소년의 지도자 이동계 회원 김동하 군은 작년 12월 중에 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에서 각각 8개월의 부산 형무소에서 어리고 연약한 몸으로 갖은 고통을 당하다가 이 군은 지난 15일 아침에 옥문을 나와 그날 오후 고향 언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동지 100여 명이 비를 무릅쓰고 소년회관을 높이 부르면서 소년회관으로 가서 간단한 인사를 마치고 귀가하였다. 1929년 12월 20일 조선일보 기사에 실린 내용입니다. 때가 있으되 대한소년 비대 견고하고 견고하다 대한소년 비대
세상이 무너지며 바다가 변하여도 우리 소년의 굳은 마음 변할 데 없도다. 지구가 제 궤도를 어길 때가 있으되 대한소년 기계 견고하고 견고하다 견고하고 견고하다 견고하고 견고하다 대한소년 기계. (1930년 1월에도) 또 언양소년단이 만세 경문을 거리에 뿌리는데요. 이것이 2차 언양소년의 사건입니다. 악마 일본인을 전멸시키고 대안을 도와라! 언양소년의 간부 오호근 선배님이 8명의 어린이들과 함께 잡혀갑니다. 그 뒤에도 이어진 언양 메이데이 경문 사건. 언양 어린이들의 항일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언양 같은 경우에는 28년 12월에 김동하의 만세모 사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29년 11월에는 광주학생운동이 있잖아요. 그 뒤에 30년 1월, 그러니까 광주학생이 있은 직후에 역시 언양 소년의 친구들이 그 언양 경문 사건을 또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달아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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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양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일어난 소년 독립운동가들은 1945년 8월 15일 광복되던 날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조선일보는 그 시절 학교 교지에서 소년들의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아, 저게 바로 조선의 국기다. 우리는 국기를 되찾았고 우리의 말과 민족 동포를 되찾았다. 우리 민족은 다 감격에 목매어 휘날리는 조국의 국기 아래 울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국기를 모르고 자라왔다. 조선 사람이면서도 참다운 조선을 알지 못했고 배우지도 못하고 자랐다. 나는 이날의 감격에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고 저 깃발 밑에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전력을 다해 나아갈 것이다. 봄이 왔다. 오랫동안 침묵의 생활에서 해방되어 명랑활발하게 날뛰는 봄이 찾아왔다. 이러한 좋은 시기에 우리들은 우리 학생의 의무인 공부에 한층 힘써서 새로운 조선 국가 건설에 작은 힘이 되고 세계 선진국 문화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용감하게 매진하자. 조선 평화 후 처음 아름다운 봄이 돌아왔다. 나는 이 봄날을 고맙게 받아 조선 민족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려고 한다. 청춘의 봄을 실은 통합생 전용차.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책을 읽으며 이야기도 하면서 웃음 짓는 동무들. 이 모습이야말로 청춘의 기쁨을 가진 학도의 아름다운 환경이다. 조선의 완전한 독립은 우리 청년 학도의 양 어깨에 있다. 우리는 조선 사람이면서도 우리말을 못 쓰고 우리 이름을 못 부르고 우리 공부도 못했던 것이다. 8월 15일 우리는 깊은 바람을 한순간에 풀어주었다. 우리는 마음을 놓고 우리말을 쓰고 글에 배우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 동포들아, 나를 버리고 건국대업에 이바지하자. 그때의 기쁨과 즐거움, 자유로움은 천지를 뒤흔든 기세였다. 꿈이면은 깨지 말아다오까지 빌었던 것이다. 일장기 대신에 태극기가 휘날리고 김희가요 대신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귀청을 올리고 족도 없어 배고파하던 사람들이 술을 빚으니 참으로 장관이었다. 이즈라 이즈소냐 8월 15일 조선의 장래를 축복하듯 해방의 종소리가 댕댕댕 눈물로 맞이하던 기쁨의 그날 집집마다 태극기를 높이 걸고서 늙은이나 젊은이나 목이 쉬도록 씩씩하게 만세 불렀죠. 그날 밤 다 같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거리 골목골목 씩씩한 얼굴 장하구나 용감하다
3천만 결에 무궁화 이동산에 색싹이 트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해방의 그날. 보라, 60만 희생으로 싸운 3.1운동. 해외의 눈보라와 서리 속에서 광대한 만주 평야에서 태평양 건너에서 일생을 바친 여러 혁명 투사들, 일본인에게 짓밟혀 쓰라린 철창 생활을 매일 일삼으며 운동을 계속해온 국내 전사들의 투쟁. 그들이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강렬한 사랑이 없이는 자신을 희생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해방은 이런 요구 없는 사랑의 힘으로 획득한 것이란 걸 명심하여야 한다. 김동화 선배님도 같은 마음이었겠지요. 여기는 합창부 아이들이 합창 공연한 거고요. 제가 우리 학교에 역사관이 있다고 자랑했는데요. 저와 친구들, 동생들이 역사를 배우기도 하지만 우리 언양초등학교 출신 독립운동가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독립운동 관련된 분들이 아무래도 언양초등학교 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3.1운동 100주년 기념하면서 교육청에서 숨어있는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찾아낸 게 앞으로 더 많은 언양의 소년 독립운동가들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제 특히 이제 둘째는 지금 늘 이제 직업이 바뀔 수 있는데 사관학교를 가고 싶어해요. 할아버지께서 나라를 독립을 운동을 하셨고 아이한테는 나라를 지키게 된다면 사실 할아버지가 생각하셨던 꿈이 저희 아이를 위해서 또 이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1928년 김동화의 독립운동이 2025년 김동화의 손자의 손자에게 나라를 지키는 일로 이어지려고 합니다. 앞으로 저도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거고 나라를 지키게 될 텐데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사실은 김동화가 그렇게 경문을 쓰고 만세문을 쓰고 붙이고 했던 것의 본질은 뭐냐면 자기 시대에 대한 직시거든요. 자기 삶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이 시대, 이 장소, 나의 삶 이런 것에 대한 자기 집중이랄까 그런 것 속에서 그게 나오는 거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자기 삶의 성의를 다하는 거 그런 게 정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바라는 게 아닐까. 그래서 단순히 그때는 힘들었으니까 당연히 독립운동 했겠지. 아닙니다. 독립운동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쉬워요. 정의, 불의를 참지 않고 정의가 필요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용기를 내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그분들이 생각하는 독립운동이고 또 그분들을 기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 할아버지의 삶에 누추하게 살았던 걸 좀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삶은 더 멋있고 더 값지게 살아서 저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가족, 이웃 조금씩 늘어나다 보면 사회까지 늘어날 텐데 할아버지가 꿈꿔왔던 세상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100년 전에 용감하게 독립운동을 했던 소년 독립운동가 김동화 선배님을 기억하겠습니다. 2025년에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꿈꾸며 공부하고 있는 언양의 새싹 언양초등학교 박진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광복 80주년 특집 기획 100년의 인연 지금 만나러 갑니다. 제6편 조선의 소년들이여. 지금까지 기획 연출 이은지, 글 구성 박정래, 조연출 문정민, 음악 최형원, 그리고 나레이션의 박진욱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Amazing grace, how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